안녕하세요. 부동산 옵션의 도니만입니다. 오늘은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제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연금 제도의 모든 것, 이젠 노후 걱정 없이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도니만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이 없는 노후 걱정 많이 되시죠? 주택연금 제도를 알아두면 노후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일단 주택연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해서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비용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택은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니라 공시되는 금액, 요거는 제가 밑에다가 링크 사이트를 올려놨는데요.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되고요. 실제 가액은 높다고 하더라도 가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공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에만 들어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입자의 나이가 중요한데, 가입자나 배우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고요.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그럼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는데,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원, 한국 부동산 원의 시세를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부동산 원 시세 사이트는 제가 여기다 링크를 해놨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한국 부동산 클릭하시면 한국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은행 시세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KB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라는 건데요. 상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하위 평균가, 뭐 전세, 월세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공사에서 기준으로 하는 시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시 가격인데, 연립주택이라든가 빌라, 뭐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데들은 한국부동산원에서 KB부동산에서 시세가 없어요. 요게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중에서도 이제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이런 한국부동산원의 테크 시세가 없고 KB부동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보는데요. 공시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원하지 않는다, 이게 좀 낮게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요.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재산세, 뭐 이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 시세보다 낮게 잡혀 있어서, 이게 가액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공시 가액의 기준으로 가입 여부는 확인이 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수령할 때 책정되는 금액은 집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정평가를 신청해서 이거를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립주택이라든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감정평가사랑 친하다고 해서 그 감정평가사를 쓸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공사에서 지정하는 뭐 허그나 뭐 SGI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그 감정 가격으로 집값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10억이었는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3억이다. 이럴 경우에도 가입은 하지만 금액은 13억의 비중으로 하지만, 여기 가입할 수 있는 산정 금액이 제일 높은 게 12억 원이기 때문에 집값이 100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2억까지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제가 제 블로그에는 부동산 사이트라든가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를 다 알려놨고요. 요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특징이 뭐냐면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은 이거를 산정을 100년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지만, 내가 뭐 120년까지 산다 그러면 20년치를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내가 이거 손해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줘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공사에서 보증을 다 하기 때문에
때문에 쭉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따박따박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살아 계시다고 하고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면 계속 연금은 그 배우자한테 승계돼서 계속 지원이 됩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가 대출 상환처럼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고 그냥 이제 평생 그냥 그 돈을 받아서 월급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주택자라든가 이주택자는 가입이 안 되냐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합산된 금액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때는 가입이 가능하고 설사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이라고 할지라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달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처분하지 못하면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연금을 상환해야 되고 변제를 해야 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신청 절차는 근처에 있는 소재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하죠. 거기에 관한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던가 네이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신청도 가능하세요. 전화번호도 제가 하단에 알려드렸는데 전화번호를 문의를 하셔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문의하실 거라든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하나하나 여쭤보시면 됩니다. 절차는 먼저 이제 상담을 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심사를 받아서 그 심사를 받은 이후에 은행에다가 이제 담보 설정을 하고 담보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이제 수령을 하는 건데요.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에는 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초기 보증료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주택 가격에 보시면 이제 1%가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 보증료는 그 매월 대출로 계산이 되는데 요거는 내가 받는 연금에서 상계돼서 나와서 자동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감정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금액이 내 집이 연립주택인데 감정평가가 작다. 그래서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비용은 가입자가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2억 5천 미만일 경우에 1주택자에 한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경우에 주택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신탁 방식과 저당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탁 방식은 공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주하거나 수익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하물며 임대도 가능한데 그 부분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공사에도 문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내 집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할 수 있고 나중에 소유권만 내 명의가 아닌 한국주택 금융공사로 이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작권 방식은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랑 동일하지만 소유자는 그대로이고 그대로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이 대출받은 근저당 받은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이제 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가입자가 사망했으면 자녀분들한테도 상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승계해서 계속 수령하지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냐면 종신 방식이 있고 확정기간 방식이 있어요. 조금 이따도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종신 방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은 다음에 배우자도 사망할 때까지는 계속 살면서 받는 방식이 있고 아 나는 그 몸이 아파서 뭐 오래 살지를 못할 것 같아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확정기간 방식이라고 해서 나이에 따라 제한이 있긴 하지만 10년에서 30년으로 10년까지만 받을래요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평생 받을 금액을 예를 들자면 100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그까지 받을 금액은 10년만 주기 때문에 받는 수령액은 더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유의사항은 거주는 할 수 있지만 10년 계약을 했다면은 많이 받아서 10년 동안 뭐 4, 500을 받았다고 하면 10년 동안은 매월 연금은 수령되지만 10년이 지나면 그걸 받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 집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받지 못하고 집에서는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금 플랜을 잘 세워야 하고요. 중간에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가 병원비가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많은 비용의 병원비, 수술비가 들어간다든가 어떻게 소송이 연루가 돼서 소송 비용이 필요해서 갑자기 목돈을 신청할 수가 있냐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유동적으로 중간에도 가능하지만 처음에 할 때도 아 내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가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요 1억 정도는 집값에서 킵해놓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신 이제 금액이 줄어드는데 59년생의 홍길동 님이 주택값은 이제 7억 6천만 원인데 종신으로 정액제로 해서 연금을 신청하였는데 처음에 뭐 인출 한도를 설정해놓지 않으면 매달 200만 원씩 수령하는 걸 중간에 수술 비용도 병원 비용도 중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억 7,800만 원을 인출 한도로 설정을 해놨다면 100만 원씩으로 이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씩으로 이제 이건 줄어들고 이건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거고요. 중간에 갑자기 필요한 목돈 1억 7,800만 원을 중간에 찾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탄력적으로 이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자신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을 받는 방식에도 매월 정액 방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이 있고, 초기에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으려는 방식도 있고, 점점 증가하면서 받는 방식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것도 계약할 때 선택 사항이고요. 나이에 따라서는 배우자하고 가입자 둘 중에 젊은 사람 나이의 비율로 수령하는 연금을 산정을 하는데, 가입자는 70살이고 배우자는 40살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내가 받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배우자는 그때도 이제 창창하니까 그 돈을 공사에서는 지급하는 게 꽤 오랜 시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와 배우자 중 어린 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요. 주택연금을 받다가 해지하게 될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5년 이내에 수령한 연금을 다 주고 환급률에 따라서 그 해지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효 취소 법정에서 나왔을 경우라든가 회생 절차가 신청이 됐다든가 신탁계약 방식을 위반하거나 보증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그리고 뭐 가입자 요청이 있을 때도 이렇게 중간에 지급 정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주택연금이 끝나는 시기는 첫 번째로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에게 채무 인수가 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은 파산이라는 것들 배우자가 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법원에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경우에는 채무 인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이제 계약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신탁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라든가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단 재건축 재개발일 경우에는 그거는 예외가 되는 거고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 설정이 필요하기로 약속했는데 요청에 불응한 경우라든가, 처음에 인출 금액을 해주면서 이거는 너 지금 현재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라든지, 임차인을 내보내고 들어가는데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든지, 이럴 경우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럴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고요. 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입자와 배우자가 노령이어서 치료라든가 뭐 부모님 또는 자녀의 봉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받는 연금을 압류라든가 이런 게 받아서 생계가 위험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민법 집행상 최저생계비는 현행 250만 원인데, 여기까지는 주택 연금 지킴이 통장에다 입금이 되고, 나머지 초과 부분이 있을 경우는 일반 통장으로 나누어서 수령해서 썼다 뺐다가 가능하고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그 집에서만 살아야 되냐? 대부분은 그냥 그 집에서 살지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거나 할 경우에는 그걸 연계해서 따라가서 그걸 그대로 다음 주택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아예 해지하고 다시 새 주택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여기 고객센터 16888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주택연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노후 걱정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